2001년 여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모스크바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올레그 스미르노프는 그의 아내 스베틀라나와 함께 20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호화로운 볼가강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레르몬토프호는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럭셔리한 여객선으로 전통음악 공연, 역사 강연, 볼가를 따라 위치한 유적지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올레그는 모스크바의 IT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머 감각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현재의 안락한 삶을 넘어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가족과 모스크바 상류층 사교계에 헌신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숨겨진 비밀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기념일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여행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올레그의 동료이자 비밀스러운 연인인 드미트리 볼코프 역시 그의 아내 안나와 함께 이베에 승선했습니다. 57세에 노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드미트리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질투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달리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드미트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과 불안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아침 미하일 레르몬토프호가 고요한 볼가강을 가로지르며 항해하던 중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레그 스미르노프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알바트로스, 호위 선장인 빅토르 코즐로프는 이른 아침 조업을 하던 중 차가운 강물 위에 떠있는 올레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예리한 직관력으로 유명한 마리아 페트로바 수사관과 철두철미한 수사 방식으로 정평이 난 알렉세이 이바노프 수사관이 미하일 레르몬토프호에 급파되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호화로운 연회장과 웅장한 발코니는 더 이상 낭만적인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올레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크루즈 여행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냈고 배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리아 페트로바와 알렉세이 이바노프는 먼저 올레그의 아내 스베틀라나를 조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은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에 의문을 품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용의자는 드미트리 볼코프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올레그와 드미트리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였고 드미트리는 올레그에게 깊이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올레그와 다투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질문에 그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서 일리아 모로조프였습니다. 그는 올레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일리아는 올레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의 슬픔은 어딘가 모르게 과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는 올레그에 대한 짝사랑을 암시하는 듯한 암호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이는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하일 레르몬토프 호위 구석구석은 샅샅이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선실, 복도, 갑판 등 모든 곳을 꼼꼼히 살폈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의 난간 근처에서 드미트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독특한 문양의 러시아 전통 넥타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드미트리가 올레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밤 올레그의 선실 근처에서 두 남자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승무원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승무원은 거하게 취한 승객들 간의 흔한 다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넥타이 조각과 함께 드미트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올레그의 선실 근처를 배회하는 드미트리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올레그를 밀치는 장면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정황상 드미트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리아 페트로바와 알렉세이 이바노프는 드미트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 조각, 승무원의 증언, CCTV 영상 등 들이밀어진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올레그가 자신을 버리고 일리아에게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6월 20일 아침, 드미트리 볼코프는 올레그 스미르노프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저항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미트리의 체포 소식은 러시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유망한 인재였던 올레그의 죽음과 그의 숨겨진 비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의 재판은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유리 오르로프 검사는 정의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드미트리의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의 변호를 맡은 크세니아 소콜로바 변호사는 뛰어난 실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겸비한 인물로 드미트리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드미트리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올레그의 아내 스베틀라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올레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숨겨진 비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랜 심의 끝에 드미트리 볼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미트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미트리의 유죄 판결 이후 올레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스베틀라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올레그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2001년 여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모스크바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올레그 스미르노프는 그의 아내 스베틀라나와 함께 2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호화로운 볼가강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레르몬토프호는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럭셔리한 여객선으로 전통음악 공연, 역사 강연, 볼가를 따라 위치한 유적지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올레그는 모스크바의 IT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머 감각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현재의 안락한 삶을 넘어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가족과 모스크바 상류층 사교계에 헌신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숨겨진 비밀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기념일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여행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올레그의 동료이자 비밀스러운 연인인 드미트리 볼코프 역시 그의 아내 안나와 함께 이배에 승선했습니다. 57세의 노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드미트리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질투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달리 밝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드미트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과 불안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15일 아침, 미하일 레르몬토프호가 고요한 볼가강을 가로지르며 항해하던 중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레그 스미르노프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알바트로스 호위 선장인 빅토르 코줄로프는 이른 아침 조업을 하던 중 차가운 강물 위에 떠있는 올레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예리한 직관력으로 유명한 마리아 페트로바 수사관과 철두철미한 수사 방식으로 정평이 난 알렉세이 이바노프 수사관이 미하일 레르몬토프 호에 급파되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호화로운 연회장과 웅장한 발코니는 더 이상 낭만적인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올레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크루즈 여행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냈고 배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리아 페트로바와 알렉세이 이바노프는 먼저 올레그의 아내 스베틀라나를 조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자신은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에 의문을 품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용의자는 드미트리 볼코프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올레그와 드미트리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였고 드미트리는 올레그에게 깊이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올레그와 다투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질문에 그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서 일리아 모로조프였습니다. 그는 올레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일리아는 올레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의 슬픔은 어딘가 모르게 과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는 올레그에 대한 짝사랑을 암시하는 듯한 암호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이는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하일 레르몬토프 호의 구석구석은 샅샅이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선실, 복도, 갑판 등 모든 곳을 꼼꼼히 살폈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의 난간 근처에서 드미트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독특한 문양의 러시아 전통 넥타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드미트리가 올레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밤 올레그의 선실 근처에서 두 남자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승무원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승무원은 거하게 취한 승객들 간에 흔한 다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넥타이 조각과 함께 드미트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올레그의 선실 근처를 배회하는 드미트리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올레그를 밀치는 장면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정황상 드미트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리아 페트로바와 알렉세이 이바노프는 드미트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 조각, 승무원의 증언, CCTV 영상 등 들이밀어진 증거들 앞에 결국 드미트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올레그가 자신을 버리고 일리아에게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6월 20일 아침, 드미트리 볼코프는 올레그 스미르노프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저항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미트리의 체포 소식은 러시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유망한 인재였던 올레그의 죽음과 그의 숨겨진 비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의 재판은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유리 오를로프 검사는 정의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드미트리의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의 변호를 맡은 크세니아 소콜로바 변호사는 뛰어난 실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겸비한 인물, 드미트리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드미트리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올레그의 아내 스베틀라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올레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숨겨진 비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랜 심해 끝에 드미트리 볼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미트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미트리의 유죄 판결 이후 올레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스베틀라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올레그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남편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추악한 진실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자선 사업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삶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진정한 의미의 강인한 여성이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우연히 TV에서 흘러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2001년 미하일 레르몬토프호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써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TV 화면을 응시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군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했다. 다큐멘터리는 드미트리 볼코프와의 인터뷰 장면을 내보냈다. 그는 이제 60대 후반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행동으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그의 인터뷰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를 향한 증오의 감정은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일리아 모로조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었다.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고 권위 있는 문학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삶의 비극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고 삶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스베틀라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10년 전 그 여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볼가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처럼 시간도, 삶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년 전 그 여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모든 이들의 영혼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했다. 20년 후 2021년 마리아 페트로바 수사관은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정원 가꾸기와 텃밭 돌보기에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서 일리아 모로조프의 신작 소설을 발견했다. 그 소설은 2001년 미하일 레르몬토프호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픽션이었다. 마리아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책을 구입했다. 며칠 후 그녀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일리아의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소설은 20년 전 그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었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책을 읽으면서 마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 그녀는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20년 전, 그 여름, 볼가강 위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모든 이들을 떠올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행복할? 마리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30년 후, 2031년 미하일 레르몬토프호는 여전히 볼가강을 항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더 이상 2001년 여름의 비극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예전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그 사건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고, 그 배에 얽힌 슬픈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막심 드미트리와 안나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제 40대 중반의 중년이 되었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며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어. 어느 날 막심은 어머니와 함께 미하일 레르몬토프에 올랐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배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가판 위를 천천히 걸었. 어머니, 괜찮으세요? 막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 괜찮단다 아들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안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 그들은 배의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흐르는 볼가강을 바라보았.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는 30년 전 그 여름과 똑같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 어머니, 저는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막심이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 그래, 아들아, 너는 그럴 수 있을 거야. 너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니. 안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볼가강을 바라보았다. 그 강물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희망과 다짐을 모두 싣고 저 멀리 흘러가고 있었. 에필로그 2001년 여름, 볼가강 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 하지만 그 사건은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했. 그들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 그 이야기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